안녕하세요. 자, 오늘 기타 교실 세 번째 영상 자료입니다. 저번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자료를 들으셨으면은 이제 내용이 연결되는 거 아시겠는데, 오늘은 이제 일렉트릭 기타, 전기 기타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고자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일렉트릭 기타까지 설명을 하면은 기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설명을 다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타의 자세, 그 다음에 어떻게 또 공부를 접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강의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저번에 클래식 기타하고 어쿠스틱 기타에 대해서 또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일렉트릭에 대해서 여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일렉트릭 기타인데요. 자,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렉트릭이라는 거는 이제 전기를 말하죠. 그래서 일렉트릭, 그러니까 전기적인 힘을 사용하는 기타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은 좀 약간은 음악적인 역사를 좀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 어쿠스틱 기타 설명을 할 때 왜 어쿠스틱 기타가 생겼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간략하게 하면서 190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 클래식 기타가 갖는 음량의 한계 때문에 그 소리를 좀 더 증폭하고자, 크게 하고자 통을 넓게 하고 줄도 세 줄로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더 큰 기타, 그래서 어쿠스틱, 그래서 대중음악에 쓰는 기타로 이렇게 변화가 됐었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지금 설명드리는 모든 기타나 이런 대중음악의 이야기들이 주로 미국과 연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거의 발생한 거기 때문에 지금이야 뭐 이제 문화가 한류 문화도 있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거의 미국의 주도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던 거기 때문에 그들의 발전사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래서 1920년대 뭐 이제 30년대 막 넘어가면서 뭐 1차 대전 이후에 이 40년대 이렇게 가까워지면은 또다시 이제 2차 대전이 발생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전에 1차 대전 이후로는 이제 미국에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주해 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사탕수수를 짓는 노동자도 있을 거고요. 뭐 섬유 계통을 일하는 노동자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한 계층의 수요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있었는데, 특히나 그 중에서 이탈리아 쪽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뉴올리언스를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 살면서 동부지방을 중심으로 이렇게 문화를 형성하면서 생활을 했죠. 하층민 생활을요. 그러면서 이탈리아 계통의 사람들하고 흑인 간의 혼혈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들이 이제 흑인 특유의 음악성과 이탈리아라는 그 지역적인 특색이 합쳐지면서 쿠리오르라는 족이 발생합니다. 그걸 쿠리오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뉴올리언스 지방을 중심으로 독특한 음악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재즈의 원류입니다. 그래서 재즈는 크리오라고 하는 그 혼혈 종족에 의해서 흑인과 이탈리아계 사람들이 주로 여러 가지 문화가, 다문화가 접촉된 형태에서 발생된 음악적 형태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재즈가 발생하면서 재즈에서 파생되는 수많은 음악적 장르들이 계속 늘어났는데요.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건 이 재즈 음악이 크게 발전하면서 밴드들이 생기겠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현악하고 피아노만 하던 것이 트럼펫도 들어가고 트럼본도 들어가고 음량이 아주 웅장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악기들은 호황을 누리는 반면 기타는 정말 힘든 상황이 됐어요. 왜? 음량이 더 커짐에 따라서 기타 소리는 아예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타의 쓰임이 별로 없어진 거죠. 그래서 기타는 점점 그렇게 대중음악에서 멀어지는 듯 했어요. 그러다가 2차 대전이 나고 일본과 미국이 전쟁을 하면서 동부의 문화가 서부의 문화로, 지금의 캘리포니아나 로스앤젤레스 부근으로 이동합니다. 왜냐하면 군수사 기지가 전부 이렇게 서부 쪽으로 오면서 그쪽에 많은 군수 공장과 사람들이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웨스트 코스트, 웨스트 서부, 이스트 코스트가 전통적으로 이스트 코스트 동부 지역 음악 사운드에서 웨스트 코스트, 미국의 서부 지역으로 크게 대중음악이 변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뭐 폭스트로트니 폴카니 뭐 스윙이나 이런
대중음악의 장르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그러면서 여기에 한 가지 드디어 그동안 기타가 비운을 맞았다가 드디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드디어 이 마이크도 개발되면서 이 기타도 드디어 이걸 소리를 대폭 증폭할 수 있는 방식들을 개발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그림을 하나 준비해 놨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지금 기존의 클래식 기타 같이 생긴 거에 통을 없애고요. 저기 동그랗게 생긴 몸체에다가 이렇게 뭔가 장치를 하나 해놨죠. 자, 이것이 바로 최초의 전기 기타, 일렉트릭 기타의 형태였습니다. 이거를 플라잉 펜이라고 불렀어요. 말하자면 뭐 프라이팬 이렇게 손잡이처럼 생겼다 그래서 프라잉 펜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게 1930년대에 아돌프 리켄베커라는 사람하고 조지 뷰캠프라는 사람이 서로 합작해서 최초로 이제 그 리켄베커 일렉트릭 콜포레이션이라는 회사를 차려서 이런 형태의 기타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는 그 마이크 안에 단자 안에 보면 이 진동판이 있어서 공기의 진동을 감지하는 방식으로 제작했고요. 일렉트릭 기타는 여기 보시면 요게 까만 게 보이시죠? 요게 픽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픽업을 개발하는 거죠. 픽업이 뭐냐면 전자 코일, 그러니까 구리선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전류를 흐르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전류가 생기는데요. 이 줄을 튕김으로 인해서 이 자기장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코일에서 그 자기장의 변화를 감지해서 소리를 증폭하는 방식으로 드디어 이 픽업을 통해서 소리를 증폭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모양이 너무 이상했죠. 그래서 이런 모양을 썼다가요. 다음에는 좀 더 개발한다고 한 것이 랩스틸 기타라고 합니다. 랩스틸 기타. 이게 뭐냐면 전기 기타의 원료인데, 이것도 자 보시면 무릎에 올려놓고 치죠, 기타를.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기타가 있는데 엥엥 하면서 이렇게 칩니다. 그래서 요즘도 이거 기타 쓰고 있어요. 어디서 쓰냐면 주로 미국의 컨트리 음악에서 이거 많이 쓰고 있어요. 랩스틸 기타. 이것도 한때 많이 썼죠. 그러다가 드디어 그 1950년대로 넘어오면서 그 미국의 이제 레오 펜도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전파사를 했었어요. 그분이 전파사가 회계사였는데 회계사가 적성에 안 맞아서 전파사를 하다가 드디어 이런 형태의 기타, 자기 이름을 딴 펜더라는, 지금 이 기타하고 비슷하죠? 네, 이게 또 이것도 펜더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자기 이름을 딴 펜더라고 하는 최초의 이런 기타 형태를 50년도 정도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이 픽업을 달고 모양도 이렇게 정비를 해서 최초로 이 모델을 펜더 텔레캐스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텔레캐스터 모델은 지금도 나와요. 계속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이런 싱글 픽업이 하나로 되어 있는 싱글 픽업도 하나, 이렇게 하나씩으로 되어 있는 픽업을 만들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상업용 기타의 최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펜더사가 그래서 생기게 된 거고요. 깁슨사라고 또 있습니다. 깁슨이 이제 최초로 또 이제 전기 기타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리켄베커 회사의 그 픽업을 차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피폰이라고 하는 픽업도 제조 회사인데, 지금 에피폰이라는 회사에서도 기타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다가 픽업을 만들 것을 주문합니다. 그래서 만들고, 그 다음에 디자인은 레스폴이라는 사람, 기타리스트인데요. 레스폴이라는 사람한테 디자인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해서 자문을 구해서 기타를 만들죠. 그래서 그것이 깁슨 레스폴이 됩니다. 깁슨 레스폴. 자, 깁슨 레스폴의 형태는 이런 모양입니다. 처음에는 이건 후에 나온 거고요. 처음에는 이런 형태의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픽업이 굉장히 커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는 픽업이 싱글 픽업이 아니고 험버커라고 해요. 두꺼워요, 되게. 그 싱글 픽업을 2개 뭉쳐놓은 정도의 크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픽업을, 그리고 여기 기타 바디는 이제 이거는 지금 바디를 보시면 전체가 딱딱, 이게 공간이 없어요. 통기타처럼 돼 있지 않고 그냥 이 통나무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솔리드 바디라고 하죠. 딱딱한 바디. 근데 이 기타는 어떻게 돼 있어요? 중간에 구멍이 나 있죠. 그래서
이 안에 홈이 파져 있고 이 안에 공간이 좀 있어요. 이거를 세미 솔리드 바디라고 불러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요즘 인터넷 사람들은 뭐 할로우 바디라고 또 이걸 부르더라고. 뭐 어쨌든 할로우 바디든 세미 솔리드 바디든. 그래서 여기 이 모델이 이제 깁슨사의 유명한 ES 모델이에요. ES는 일렉트릭 스패니쉬의 약자. 그러니까 스패니쉬 기타에다 전기를 달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래서 이 모델은 계속 발전해 가면서 지금도 ES 시리즈로 이제 숫자를 달아서 계속 발전해 가고요. 그 이후에 깁슨사에서 이 모델, 깁슨 레스펄 뭐 58년형 이런 식으로 정립이 돼서 계속 발전해 나가죠. 그리고 펜더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초의 이런 텔레캐스터 모델에서 그 유명한 펜더 스트래토캐스터라고 해서 또 이런 모양으로 싱글 픽업 3개를 달아서 이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여기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트레몰로 암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트레몰로 암은 여기 보면 철봉 같은 거 달린 거 보이시죠? 요거는 뭐냐면 이거를 움직이면 기타 현 전체가 다 움직여요. 그러면은 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변화를 일으키죠. 그래서 펜더사 계열의 기타는 다 이 트레몰로 암이라는 것이 달려 있고요. 깁슨사 계열에는 트레몰로 암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의 차이점이 되겠죠. 그래서 세 개의 이 일렉트릭 기타는 이 두 개의 회사가 거의 양분하다시피 한 거예요. 깁슨 레스포르사하고 펜더사하고 두 개가. 그러면서 이런 일렉트릭 기타가 생기면서 드디어 로큰롤이 50년대에 생기고요. 리듬 앤 블루스나 로큰롤이 파생된 이후부터는 세계적으로 락 음악의 영향이 드디어 60년대부터 폭풍처럼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죠. 그래서 일렉트릭 기타의 발전과 더불어 락 음악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 이후 현대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양분됐던 기타 시장이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또다시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펜더 스트래토캐스터 그다음에 깁슨 두 개로 양분됐던 것이 이제 펜더 사이에 이 픽업 그리고 깁슨 사이에 픽업 두 개를 다 갖췄어요. 싱글 픽업, 험버커 픽업. 한 기타에 두 개 회사에 서로 다른 종류의 픽업을 다 넣은 거죠. 그리고 펜더사에 갖고 온 트레몰로 암도 여기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운 조합 형태로 해서 기타의 회사들이 많이 발생했죠. 그래서 이런 모델을 슈퍼 스트랫이라고 부르면 되죠. 슈퍼 스트라토캐스터. 그러니까 슈퍼 스트랫. 그러니까 이 기타는 용도가 다양하죠. 왜냐하면 싱글 픽업에서 나는 소리와 험버커에서 나는 소리가 서로 다른데 이런 특징을 다 조합했고, 그러니까 트레몰로 암이 있어서 음의 장력을, 줄의 장력을 조정할 수 있는 특징도 갖고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현대에는 드디어 이제 두 개의 회사 말고 또 슈퍼 스트랫을 생산하는 여러 회사들도 많이 생겨나게 됐죠. 그래서 일렉트릭 기타가 이런 식으로 마치 무슨 회사를 홍보하는 것 같은데 이 역사 자체가 그 회사들로 인해서 발전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렉트릭이 이제 드디어 기타가 많이 사용이 됐죠. 그래서 지금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보면 기타를 들어보면 이런 식으로 앰프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맑은 소리도 내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소리의 변화를 주는 이펙터 장치들이 추가되면서 기타 소리가 맑게도 나고 막 이렇게 좀 말하자면 디스토션이 걸리는 사운드라고 해서 깽깽거리는 소리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거를 중심으로 이제 락 음악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뭐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들어가셨던 뭐 하드록에서 헤비메탈 뭐 이런 식으로 음악이 발전하게 되겠죠. 그래서 현대의 음악은 이런 식으로 이제 락 음악의 발전으로 변화해 왔다. 그 음악의 발전은 곧 기타의 변화의 역사와 같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클래식 기타, 그 다음에 어쿠스틱 기타, 그 다음에 일렉트릭 기타의 어떤 변화와 발전에 대해서 이게 원래 이 세 가지 얘기가 굉장히 길은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세 가지 클래식과 어쿠스틱과 일렉트릭 기타 역사를 간략하게 이렇게 전달을 해드린 거거든요.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하다고 저는 봐서 그냥 이렇게 좀 많이 추격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기타를 치려면 어떻게 좋은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세를 취하는 게 좋고, 어떤 방법의 자세, 어떤 의자에 앉는 게 좋고,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좋은 연주가 될 수 있는가,
보통 기타를 배우는데 자세를 가르쳐 주는 곳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학원에 가도 그렇고요. 지금 인터넷에서 보더라도 기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자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부터 설명을 좀 해드리고 다시 또 동영상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